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영덕군 기획팀장 박성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국비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덕군 취임한 지 한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국민에서 나름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영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 협의회가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영덕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5년 전이네요. 뜻하지 않게 끝에 가서 선거가 바뀌는 바람에 그 기회를 못 가지다가 4년 후에 이렇게 다시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4년 전부터 영덕군, 묵진군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정치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4년 후에라도 영덕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방안을 모색해보는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산정책협의회의 목적은 우리 영덕군에서 내년도 국비예산을 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그 국비예산 준비하는 과정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그거를 정부 부처에서 그 사업을 따내려면 어떻게 국회의원실과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래 예산정책 협의를 제가 종전지역구에서 해보면은 우리 도의원이나 군의원님들이 이게 의회인 줄 알고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하는데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같이 예산정책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군의원님들하고 도의원을 배석시킨 이유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도에서는 이런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정부 예산을 따내더라도 도에서는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다. 또는 군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미리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 그건 뭐 개인적인 어떤 연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예전에 내가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봤는 경험에 의하면은 이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정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가능하면은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총지출 자체가 뭐 줄어든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총지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기에는 예전부터 예산 자체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국회 예산을 확보하기는 실링 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정된 그 실링 안에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덕군 비롯해서 뭐 경상북도에도 22개 시군이 있고 전국에 보면 수많은 지금 자치단체들이 각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순히 뭐 이걸 해봐서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그만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비 예산을 따내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뭐를 싸매고 해도 될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 마음가짐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걸 공유하는 자리도 되고 또 그걸 또 다짐하는 자리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정책협의회가 잘 진행이 돼서 앞으로 국회의원실과 우리 문청이 잘 협력을 해서 내년도 우리 영덕군에서 원하는 국회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안과 현안 사업 2025년 주요 국비거리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군정현안으로서 민석 8기 군정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으로 정하고 국민을 가족처럼 여기며 국민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새로운 영덕, 도전과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민 행복도시 영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33,711명이며 면적은 741.2평방킬로미터로 경북의 3.9%이며 임야가 89% 정도 됩니다. 행정구역은 1급 8면으로 공무원 수는 667명입니다. 2024년 예산 규모는 6,165억 원으로 재정자립도 언제나 8%, 그리고 재정자주도가 한 53%, 그리고 세출 예산 중에서는 사회복지보험 비중이 21.8%로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 환경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광일 분수야 전 공직들이 국도비 및 공모사업 확보에 지금 노력하고 있으며 영덕 이미지 제고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 2023년도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페이지에는 우리군의 주요 축제는 초봄 영덕 대게축제를 시작으로 여름에 한금문어축제, 가을에 영덕 송리 한마당 잔치와 국제 하이웨이 레이스 체험 페스타, 겨울에 영덕 해맞이 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주요 관광자원과 광역 교통망 건설 현황은 보고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 국회의원님 공약사업과 우리군의 현안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공약한 사업은 총 14건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안사업 중에서는 2025년도 국비 건설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경북은 수산업 규모에 비해 수산 관련 산업 기반이 열악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구면 금월이 로아수 수산식품 농문단지 내에 수산식품 가공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전국 최대 스마트 수산식품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80억 원으로 2023년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제안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스마트 가공시설, R&D 센터, 스마트 물류창고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구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어촌 경제, 생활, 안전환경 개선 및 인력 정착 지원을 위하여 어촌 생활권 규모, 유형별로 5년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총 3조 원을 맞춤형 지원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구면 강구항 일원에 2026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되어 수산복합 플랫폼, 수산복합 홍보관, 거주 플랫폼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는 국비 60억을 거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해선 철도 전철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항 삼척간 철도 시설과 포항 동해 간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662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22,900볼트의 특고와 수배전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 시험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운행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공단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공간 의선 영덕간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동서내륙 철도간 건설과 국가근영발전과 동해안 관광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덕에서 서쪽 내륙인 의성이나 안동, 또 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북도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된 사항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입니다. 남북 10축 포항 영덕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해안권 광역도로망 구축과 국가 간선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5,564억 원으로 2025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남정 지역에 고려시대 토성 성곽 문화재가 발굴되어 문화재청이 현지 보존 결정함으로써 300억 원이 증액되면서 완공 시기가 1년이 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내년 상반기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 34호선 안동 영덕간 도로 개량 사업입니다.
경북 북부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34호선은 곡선 구간이 많고 급경사이며 황장제 구간은 겨울철 강설로 인해 교통주의에 잦은 등 계량이 시급한 도로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059억 원으로 2025년까지 교량 6개소, 터널 3개소, 선형 계량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71%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완공을 위해 내년도 국비 262억 원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국지로 20호선 강구 축산간 도로 개량 사업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국지로 20호선은 블로드, 해맞이공원, 해안 드라이브 코스 등 주요 공항지로 인해 교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선령이 불량하고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입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조기에 개량하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강구면 하재리에서 축사면 경정리 구간 14.13km이며 사업비는 1,07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지도 20호선 강구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강구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강구대교는 강구면 삼사리와 강구리 해파람 공원을 이어 관광항에 집중된 관광객을 분산하고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80원으로 도로 개설, 교량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1.4%로 교량 하부무소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조기 완공을 위해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시외해양 바이오뱅크 건립 사업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시외해양 특성 및 생명자원 연구, 산업적 원천 소재 확보 및 실용화를 위해 신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변공은 변공리 일원에 3개씩 규모의 연구소를 건립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31억 원으로 건립 부지는 영덕군이 제공합니다. 현재 영덕군에서는 구축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부지 매입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장 일행이 현장 방문 등 해양수산부에서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신규 사업 반영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하강손 조사 용역비 국비 2억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래 바다 쉼터 조사 사업입니다. 수족관 등에서 사육되고 있는 고래 및 해양 포유류 등에 대한 복지 문제가 환경단체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자연상태와 유사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여 고래를 돌보는 사업으로 바다 쉼터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해가 남해안보다 서식 환경이 우수하고 우수한 지리적 이점에 대해 영덕의 건립 예정인 국립해양조목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 인력, 기술 투입이 용이한 최적집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만큼 이해 당사자들과 잘 협력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위해 국비 2억 원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장 36쪽입니다. 국립해양정보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동해바다의 멸종위기 해양생물의 증식 보건과 교육 연구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해양생물정보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9억 원으로 병문의 영리일원의 지하 2층, 지상 2층의 센터를 2026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8쪽입니다. 영해 장터거리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해 면에는 조선시대 옥성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근대기 장터거리라는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생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550억 원을 투자하여 등록문화자원을 보수 증대하고 전선 지중화, 경관 조명 설치 등 경관 회복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도 국비 53억 원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축산항 어항기능 정비 사업입니다. 축산항은 올해 개항 100주년을 맞이한 동해의 유서 깊은 항구입니다.
태풍 내수 시 어선 대피함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항내 선박 안전정박 또 어촌 소득 증대에 도모하기 위하여 어항기능 정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09억 원으로 방파제 연장, 휴식구두, 이안제, 어구창고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시설계 추진을 위해 2025년 국비 5억 원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석 고래굴 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기상이변 및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침식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백석 고래굴 지구에 훼손된 백사장을 복원하고 추가적인 연안 침식을 방지하여 시설물 보호와 주민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280억 원을 투입하여 이안제, 돌제, 양비 등의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5년 기본 및 실설기를 위해 국비 13억 원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영해시장 재건축 사업은 지역 편안 사업입니다. 2021년 9월에 대형 화재로 인해 점포 48개소가 전소된 영덕시장을 새롭게 재건하는 사업입니다. 경북도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기부의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국토부의 도시재생 이전 사업 등이 연계되어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시장 재건축과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사업비가 꾸준히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 사업입니다. 다음 장 영해면 이웃사천 확산 사업입니다. 이웃사천 확산 사업은 경북도가 청년 유입과 지역 활력 증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22년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주거 확충, 보육, 의료, 문화시설 확충까지 단순히 청년 유입에만 그치지 않고 청년 안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2026년까지 400억 원이 투입하여 특화형 창업도시, 인광학, 협력 지역 상생 생태계 구축, 찾아오고 싶은 영예 비리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국비거리 사업입니다. 책자 50쪽입니다. 전체 사업 건수는 15건이라면 신규 사업이 14건, 계속 사업이 6건입니다. 52쪽 해양 침수수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해양 침수수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2023년 용역을 통해 영덕 앞바다에 산업화가 가능한 양의 해양 신충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년에는 배후부지 적정성 검토 및 취수해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3,000톤의 취수를 목표로 하면 4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며 경북도에서도 강원도에 편중된 해양 신충수 산업을 경북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시설 설계비 10억 원 국비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장 54쪽입니다. 금진 1, 2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해안가 월파로 인해 주택 침수 및 인명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8년 사업비 2028년까지 사업비 354억 원을 투입하여 이안제, 안전표지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해양수노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반영과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반영 후 사업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축 희박 사업입니다. 농축 희박은 시군이 주도의 농촌생활권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은 이에 근거해 지원하며 농촌 공간 가능 재생 및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농촌 공간 전략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4월에 공모를 신청하였고 지난 4월 6일에 공모에 당선되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8억 원으로 영덕읍 농촌 중휴지 활성화 사업, 달산 식품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 2단계, 화천 1, 2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농촌 공간 전략 계획,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 승인 후 내년에 농림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북 4-A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구면 강구사리 해파랑고 맞은편 마을에 낙석, 사변붕괴 발생 위험 지역에 3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216억을 투입하여 사면 350m를 정비하게 됩니다. 2021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사전 설계 검토 시의 예정입니다. 2025년도 국비는 18월 건의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강구 사리 마을 폐강 이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동해안 내생활 트레일 조성 사업입니다. 영덕 해안 트레일 64km 중 단절 구간에 대해 블루로드와 연계한 해안 경관 트레일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축산면 축산리에서 영예면 대진리 구간 7km이며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해압을 해안 탐방로 조성, 축산 경관 해안 체험시설, 또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해 2025년 국비 5억 원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영덕군 소규모 하수 처리 분류식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되는 하수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부하 저감 및 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대형 하수 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마을 정주 환경 개선과 깨끗한 물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59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신설, 중계 펌프장 및 배수 설치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국비는 5억 원을 건의하였으나 환경부는 건전적 답변을 얻었지만 기재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4쪽 풍력 유지보수 현장 인력 양성센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20년 경북도에서는 영덕군을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로 지정하고 영덕포로 리파워링 또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영덕읍 내정농구단지 내에 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가 착공되었고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완공되더라도 풍력 유지보수 현장 인력 육성을 위한 기자재 및 교육 환경 구축이 아직 추진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2025년도에 국비가 지원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구면 하재리 생활 폐기물 처리장의 쓰레기 방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된 선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84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1일 15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환경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2025년 실시 설계를 위해 국비 2억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영계면 연평리에 영계 하수물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구역 확대 및 성수기 유입량 증대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합니다. 2028년까지 172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시설 개량과 용량 1일 5,400톤에서 1,100톤을 추가 증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환경부를 방문하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환경부 우선순위 배정 및 기재부 최종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영덕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영덕정수장은 영덕읍과 강북면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정수장입니다만 시설이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입니다. 급수구역 확장, 또 관광시설을 증가로 정수장 개량 및 증설이 필요합니다. 350억을 투입하여 1일 1,500톤에서 18,500톤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기본시설 신설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만 영덕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반영과 2026년 신규 사업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내 지수상 지하수 저변댐 설치 사업입니다. 변곡 정수장은
변곡 정상의 치수원은 창수와 영해를 관통하는 송선 처리 원료입니다. 치수원이 하천의 중간 지점인 중류에 위치해 있어 가공에 좀 취약한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래물 건강 착대 등으로 작년 물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7년까지 200원을 투입하여 지하 차수력을 설치하여 기존 1일 11,000톤에서 2만 톤으로 치수 용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환경부에서는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차수배 설치 사업에는 문제가 없으나 앞서와 같이 여기 영덕 정수와 같이 정주장 시설 개선에는 동반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4쪽으로 신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강구항은 어떤 신활력 인류형 공모에 선정되어 300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면 앞서 보고드렸습니다. 더불어 2유형 1개소 또 3유형 3개소가 추가 공모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4개소의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하여 또 금년 10월 공모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예 배시마을 정비 사업입니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전통마을인 영예 배시마을이 2021년 6월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종합정비계획에 근거하여 배시마을 보존관리 및 경관개선, 전통체험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2034년까지 총 사업비 35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월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2025년 사업비 추진을 위해 국비 16억 6천만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명성 영덕 호계 침수전 이런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다성면 호텔이 호계 침수에 대하여 앞서 보고드린 배시마을과 같이 종합정비계획에 근거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29년까지 111억 원을 투입하여 고건축물 보수, 자연경관 정비, 편의시설 정비, 한방로 조성,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국비 7억 반을 건의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입니다.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 9월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주요 지질 명소를 블로드와 연계하여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여 지질학적 생태 관광 활성화와 생태 관광 기반 구축 및 2025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하여 지질 탐방 로드, 휴게 공간, 전망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탈원 주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2025년 기본 및 시지 설계 비용 국비 30억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정수가 들어온다. 소방부처 과장님 답변하시든지 군수님 답변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제가 쭉 물어본 상황이 끝나면은 우리 해석하시는 군의원님들이나 의원이 또 보충 질문할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또 그걸 얘기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도 중간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아무나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보는 부분이 있어요. 안 물어보면 이게 내가 그 사업에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특별한 의문점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 같이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앞부분에는 신규 사업하고 지금 계속 사업 구분을 안 해놨나요? 아니면 이게 다 계속 사업인가요? 지금 첫 번째, 분쟁 현황 말고 두 번째 의원 공약 및 현안 사업 이렇게 놓고 세 번째가 국비 건의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처음 보고할 때 보니까 세 번째 국비 건의 사업은 하나가 계속 사업이고 4개인가 13개는 신규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던데 2번에 있는 항목은 이거는 다 계속 사업인가요? 아니면 여기는 신규 사업? 신규하고 계속하고 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기간이 보면 이 협력하고 기간이 같은 거 14번까지가 국회의원님 서대지구 공약 사업이라 가지고 저희 권익 견적이 정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공약을 많이 했나?
14개도 공약을 했어요. 하신 것 중에 저희들 정리하면 14개로 영등포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저걸 할 때는 앞부분에도 신규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 그 표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산물 조합 가공단지 지금 조사하는 부분 이 부분들 공약 사업인데 이 부분에 건의 사항이 없네요. 여기는 요거는 확정되는 사례. 확정됐는데 이번에 무슨 뭐 사업비 얼마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는 저절로 굴러가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경북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경북도에 수사과장입니다. 경북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농공단지 내에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신청을 하고 사업비는 저희들은 농공단지 세 필지만 매입하는 걸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매각했습니다. 경북도에서 샀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제가 공약하기도 한 거지만은 공약한 사항이 군비 사업일 수도 있고 뭐 저 국비 사업만 다 공약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비 사업도 공약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규모나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이다라고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업에서 우리가 이거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걸 사업비를 늘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이 방향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든지 그러니까 군에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는 건지 뭐 요대로 도에서 진행하는 요 상황대로 진행되면은 별 상관이 없는 건지 진행되는 거는 그 사업은 원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진행되는데 앞으로 이게 뒷장에 있으면 말입니다. 당구 시나리오 사업, 그 수산 복합 플랫폼 조성 사업하고 요 보고서에 있는데 제2농공단지를 저희가 연결해서 전체 이게 세 사업에 한 7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인데 이 사업을 한 지역에 하다 보면은 앞으로 운영 주체가 문제입니다. 경상북도도 있고 영덕군도 있고 문제점은 그건데 경상북도하고 지금 영덕군에 공동 협의했는 게 얼마의 사업비를 내서라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그 사업소를 설치할 것인지 경상북도하고 같이 지금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경북도 예산정책 협의할 때요, 의원님께 123억 국비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예.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그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도에서는 국비 부분 123억이 필요하다고 지금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이거 아무 국비가 전혀 이거 언급이 없으면은 물론 뭐 도의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또 저걸 하겠지만 하여튼 자 어쨌든 지금 그 도하고 그 협의를 해보세요. 도가 어떤 부분에서 국비를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확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는 그 도가 요청한 부분이 영덕군이 필요한 부분인지부터 판단해봐야 돼요.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도가 협력을 해서 국비를 다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 협력을 해보고 또 지금 얘기한 운영 주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도의원한테 필요한 협력을 구해야 될 부분은 도의원한테 설명을 하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저하고 협력을 하고 보좌관들하고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료 집에 있어가지고요. 그럼 나중에 요거는 스마트가 건축 비용입니다. 연구액이기 때문에요. 사업 결정 나서 해마다 이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아는 것 같습니다. 동해선 속도 전철화 사업인데 이게 원래 작년 말 완공 예정으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한 해 늦춰져서 올 연말 완공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거 때도 이게 얼마나 당겨야 되는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얘기를 하고 또 국토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무원들이지만 공무원들이 뭐 한 해가 연기되면 거기에 따라서 쭉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요. 뭐 8월달에 뭐하고 9월달에 뭐하고 10월달에 뭐하고 그래서 12월달에 뭘 하는 이런 식으로 타임 스케줄 다 만들다 보면 그걸 땡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걸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와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놔서 얼마큼 뭐 당겨질지 또 그걸 가져오면 제가 또 그걸 보고
뭐 좀 더 이 부분 더 하라든지 뭐 오늘 협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는 우선 그 정부 보호를 받아가지고 포항 예, 포항을 지금 이제 하루 6회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큰 불편은 없는데 이제 전체 다 되면 이제 전체 동에 이제 또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도 좋겠죠. 이게 다 완공되면은 영덕은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시간 비슷할 것 같은데 포항으로 가나 이렇게 해갖고 강릉으로 가나 시간이 서울 가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 어떻게 포항을 가야 돼. 포항이 더 빠릅니까? 예. 안동으로 가야 돼. 그건 선이 있잖아요. 만들어서 가야 10배 그리고 100km. 지금 안동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안동에 지금 이 지금 22페이지 석고건설이 되면은 이제 의성으로 가서 의성에서 중앙선 철도가 지금 요 중간에 있는 것이 23페이지에 있는 파란색이 중앙선 철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성하고 영덕하고를 중앙선 철도하고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이 중앙선 철도도 지금 올 연말 되면은 부산까지 전체가 다 개통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동에서부터 서울까지는 이미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신호 체계나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개선하면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해서 서울 올라오고 그래도 크게 단축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의성으로 가서 이렇게 중앙선 타고 올라갑니다. 그건 이제 건설과장 김칠성입니다. 저희 건설과 과장이 있잖아요.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의성 안동선이 빨리 개통돼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뭐 지역의 70대, 80대 어르신들 생전에 한번 타볼 수도 있고 저희도 요즘 호재가 지금 포항에 1일 만에 이제 석유 그게 유전이 이제 발견돼서 해서 아마 물류도 아마 저희들이 상당하게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임기 내에 일단 신규 저희들도 지금 국토부도와 동해서 아마 올 연말에 아마 이게 반영이 최소 노선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임기 내에 그 신규 사업이 반영되고 그다음 또 임기 내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저는 의원님께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임기는 누가 철도만 이게 4선 5선 할 텐데. 봤을 때는 한 10년까지 너무 길고요. 한 8년 이내에 지금 개통돼서 열차가 운행됐으면 제 바람입니다. 자, 일단 그 5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에 넣는 사업부터가 지금 넣는 것부터가 지금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점선도 안 돼 있죠. 장내 검토도 네, 점선은 돼 있습니다. 점선돼 있어. 장내 예. 검토도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 그도 경상북도에서 용역해서 저희들 연극군 의견을 지금 국토부에 지금 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정이 올 연말 내로 아마 결정이 된다고 아마 저희 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번 의원님께서 국토부에 최종 발표해서 저희들이 뭐 군수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정치적으로 의원이 많이 좀 힘을 실어 주셔야 저희들이 한번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저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점선으로 넣는 것도 힘들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걸 실선으로 지금 바꾼다는 건 사실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즘은 또 이게 다 그냥 옛날처럼 그런 철도가 아니라 이건 뭐 고속철로 지금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기본 뭐 예타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이 점선을 실선으로 바꿔놔도 예타에서 지금 거의 지금 통과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예타 면제하는 사업들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같아요. 어쨌든 그건 장래 일이고 지금은 점선으로 장래 검토도 돼 있다 그러니까 실선으로 바꾸는 노력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포항 영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특별한 일 없으면 이거는 지금 완공되는 거죠. 네, 원공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저희들이 아마 국토부라든가 그 도로공사에서 해봐도 아마 그 도로공사니까 이분들이 아마 사업이 아마 좀 적극성이 좀 저희들보다는 조금 아쉬운 요소들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내년도라 최대한 뭐 빨리 추석 전 몇 달 전에라도 개통을 좀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원래 사업 기간 자체가 25년까지 돼 있는데 예, 이쯤인데 그전 내년에 추석 때 몇 달 전에라도 개통해서 한번 그걸 한번 도로공사 쪽에 한번 힘을 좀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강구대교 건설을 하고 있어요. 아까 조기왕궁을 건의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조기왕궁도 이게 중요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좀 관광 자원화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은데 경관 조명하는 그거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내가 지난번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경과 조명까지는 추후에 지금 저희들 없어요. 그게 예.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선거할 때 경관 조명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내가 그 부분 저희들 확보를 했었는데 그 대교 넘어는 이제 해송공원 쪽으로 저희가 이제 연장해서 한 30억 정도를 지금 저희 확보를 해놨습니다. 뭘 하고 이랬다고? 이 부분은 그때 이제 옥포 사업내에 상당히 반발을 심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교랑 밑에는 납부된다고 그래서 그 이해 시기면서 그 어떤 일단 지금 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관 조명까지 하겠다. 도로시도 이제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그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이제 구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상이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 건 아닌데. 예. 하여튼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 경관 조명을 하는 것이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사례를 좀 다양하게 좀 들었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폭이 너무 좁고 해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관 조명으로 다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광안대교거든요. 부산의 광안대교. 그 정도 되면은 뭘 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지금 이 폭 자체가 지금 작아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그 효과를 좀 크게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인데 하여튼 그런 작은 다리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뭐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도 좀 연구를 하시고 수집하셔가지고 기왕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시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지금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사업 자체가 이미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2억을 해수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오래 심사하고 그 작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기재부에서 그 신규 사업은 그럼 작년에 해수부에서는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그래서 해수부에서 오히려 저희들을 보고 같이 또 의원님하고 좀 부탁해서 같이 해결하자고 했는데 고려 심사하고 2억을 작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부지를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해수부는 한다하는 거는 뭐 확실한데 기재부에서 지금 저희 해수같이 노력해도 작년에 2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고할 때 그 기재부가 이게 별로 뭐 탐탁지 않게 한다라는 건 작년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도 얘기를 해봤더니 올해도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 그 답변 예, 제가 그런 금년도에도 조금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덕군하고 저희 의원실하고 협의를 경선 때부터 해왔던 사안이라서요. 해수부 안에서 실링 내에 담지를 못하고요. 지금 한도 외로 요구를 기재부에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한도 외를 했는데 신규 사업은 이것뿐만 아니고 원천적으로 지금 기재부에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다 내고 있답니다. 추이를 두고 보고 이건 의원님이 뭐 경제예산국장이나 정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순위를 잘 좀 정해서 일단 자기 뭐 생각나는 거 얘기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는데 뒤로 보니까 영덕은 신규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10몇 가지가 지금 되던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군 나름대로 정해야 돼. 이거 무조건 막 아무데나 진짜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청송군 예산 협의회를 해보니까 거기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청송군은 신규 사업 하나도 없어도 이게 군이 잘 돌아가고 그 정도 재정이 확보가 돼 있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너무 하나도 없어서 문제고 영덕은 지금 신규 사업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신규 사업들을 다 지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군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이 지금 대진 1, 2에 수용 불가, 저도 그 기사에서 지금 봤던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뭐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예, 그 협상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논의는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5월 3일 날 대진 마을 회관에 직접 가서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그 용역에 있는 결과를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마을 전체 그 종교원들하고 마을 다른 분들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들이라든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런데 원인은 이게 대진 의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버립니다. 항을 이용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척이 있는데 20척은 대진 이동에 가 있고 한 5척은 그쪽에서 직접 됩니다. 그 의항을 이용하고 있고 또 스쿠버 활동을 거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을에서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좀 해줘야 어떻게 수용을 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의항을 이제 좁게는 뭐 좀 하고 그 크게는 더 많이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제한구역을 묶여버리니까 어차피 그쪽에는 못 들어갑니다. 아니 이걸 하면은 의왕으로 사용 못한다 이거죠. 네, 사용 못한다. 올해 쉼터만으로 그걸 사용해요. 네, 전용 공간으로. 그래서 동네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네 입장에서 반대하고 지금 이게 해수부 용역이 전국에 그 용역 결과를 보면은 6군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2부지가 우리가 고래군에 또 있습니다. 영덕군에는 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대진 일동하고 고래군하고 2군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수부를 건의한 거는 대진 일동에 이렇게 반대하니 이거를 고래군 쪽에 해달라. 고래군 우리 종보건센터도 들어오고 바이오뱅크도 들어오고 하니 그 앞바다에 하면은 어떻게 했느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들어오고 들어오는 걸로 가정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제가 검토해보라고. 거기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의왕을 사용하는데 뭐 안 된다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고래벌 쪽의 주민들은 전체 동일했고요. 단지 사업비가 많습니다. 기존 항을 이용하면 한 180억 정도 들어갔는데 항이 없는 지역에 이용하면은 그 어망이라든지 테트라포트라든지 새로 이렇게 조성해야 돼. 한 300억 정도 들어간다. 바다에다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야 돼. 예,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사업을 고래바다 쉼터를 영덕에 조성을 했을 때 그 이득은 뭡니까? 뭐 관광객 들어오고 이런 건가? 뭐 이득? 기존에 있던 지금 우리가 이제 브랜드라든지 이런 이제 고래들이 이제 20년 내지 40년 수명이 되는데 그 수명이 다 하는 날까지 이렇게 있던 고래를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래들이 바로 바다에 나가면 바로 죽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쪽에 대청의항에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적응시키고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내보낸다는 거는 내보내도 죽습니다. 그 고래가. 아니 그 안에서 적응해가지고 내보내라고 하는 그 사업이 아닌가? 그 사업이 아니고 끝까지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30년 내지 40년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그래 있어야 되는데 그래 되면 우리가 물론 해수부에 조망권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그 위에 고래가 노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까지는 해주겠다는 거다. 그까지는 해주는데 지역 어민들이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항구를 못 쓰게 합니까? 그래서 반대합니다. 아니 그거는 반대로 당연히 예상되는. 네. 그 항구를 못 쓰는 부분에서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게 있어야지 당연히. 그런 게 제시가 돼야 된다고 해수부에 제가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너 적응 훈련시켜갖고 내보내는 걸로.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내보내도 죽는답니다. 고래 학대하고 동물보호단체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출세가 고래를 좀 그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그게 도로쇼는 못하더라고 그래. 그 대부분 다 돌고래 돼. 예, 그런 맞죠. 그래서 이제 희귀성은 있는데 그래도 어민들 좀 설득을 시키고 있지만 전체 항을 이제 못 수락하니까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좀
좀 이해하는데 좀 이해시를 좀 하는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근본적으로 이게 그런 개념이라면은 국민도 당연히 반대하겠죠.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 없는 한에는 당연히 반대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그냥 추진했다는 거 이건 추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다른 데 조성한다 그러면 그 조성 비용이 많이 드는 거를 국비로 충분히 커버를 해야 되니까 충분히 해수부에 전달했습니다. 지금 뭐 얘기할 건 아닌데 이 종보건 센터가 육상생물에 대한 종보건 센터가 영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에 그 종보건 센터를 해서 아마 그걸 보고 해양생물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추진된 것 같은데 영양에 종보건 센터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수건사업이 뭐였냐면 종보건센터의 교육관 이런 거를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이게 지금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교육관이라는 걸 이제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만들고 해서 사람들 오게 하려고 그걸 계속 추진해서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임기 동안에 그걸 해서 지금 건립 중인데 여기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지. 예, 아무래도 1층은 여기 종보건센터 1층이 고래 치유를 하는 목적으로 1층이 되는데 이쪽에 그 유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외부 관람객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유리로 1층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개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영양의 교육관 설립하겠다라고 한 게 뭐냐면은 그 목적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종보건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이나 또는 일반 그 학생들이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오게 하는 이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생물도 사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거든요. 생물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면 돼요. 3페이지에 사진 2개가 있는데요. 연안정비 사업에 2018년 8월하고 2019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지역이에요? 이건 대진 해수욕장입니다. 예, 똑같은 지역. 대진 해수욕장인데 작년에 10월달에 우리 군수님이 기재부에 직접 가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23년도에 18년도에 요래 줄어드는데 요게 또 뭐 계절마다 조금씩 모래는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모래가 유실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자, 이 사진에서 요 숲이 있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요 숲인데 이 백사장 이만큼이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예. 계절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 그렇게 많이 지금 모래사장이 그 동네가 영덕뿐 아니고 대부분 지는 데 있습니다. 그럼 8월에는 여름에는 백사장이 넓어집니까? 여름에는 좁아지고 겨울에는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10월하고 8월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백사장이 이만큼 줄었다 이 얘기네 지금.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줄고는 하는데 없어져 보는데 백사장이. 예. 그래 없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래 실어 엮고 자연적으로 복구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진뿐만 아니라 이쪽에 백석 고래굴주구 해난 정비 사업이거든요. 백석부터 그 대진까지 내려오는 총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중간에 이한제 엮고 뭐 이런 하는 사업인데 우선적으로 대진 쪽에 이렇게 모래가 많이 유실되니 저희들이 이쪽부터 해달라 이게 3차 연안 정비 계획이 있었는 거를 저희들이 23년도에 가서 당겼습니다. 당겨서 금년에 5억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총 18억이 그 실지 설계 하려면 18억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5억이 반영됐고 올해 나머지 18억을 해달라 하는 사업 기간은 28년까지인데. 일단은 실지 설계가 돼야 이제 사업이 착공될 수 있으니까. 실시 설계비. 예. 실지 설계비 13억을 더 해달라 하는 거예요.
44페이지 영덕 시장 재건축 사업. 이게 원래 국비 98억 들어갔던 게 그게 지금 도로 전환됐다는 얘기인가요? 도전은 돼가지고 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지금 사업이 잘 착수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제 44페이지에 보면은 총 사업비에 300억 원인데 국비 98억, 도비 88억, 군비 114억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오른쪽에 건의사항에 보면은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 26억 지원 건의에는 여기 도 전환 여기 들어갔거든. 이 취지로 봐서는 국비 98억 이 부분이 도로 전환됐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그런가? 그럼 도에다 얘기해야 되지. 이거 정부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건축계획에 지금 지특계로 지방 이양 사업이 약 2020년부터요 작년까지 해서 5.8조 원 정도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단계적으로. 중기부 사업 중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 사업이 2020년에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이건 아마 도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초에 지특 예산에서 국비 보조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표시해 놓은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기부 얘기할 게 아니네 이거는. 도에다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우선은 돈인데요. 이런 뭐 지방 이양돼도 이제 상태가 중간에 이렇게 전환됐으면은 22년부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22년부터니까 처음에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이게 중간에 도로 전환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고 도에다 얘기하면 되는 건지 중기부에다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확인해보고. 아니 국비에 따르면 국비가 빨리 지원돼야 될 것이고 이게 다 도로 전환됐다면 도에다 얘기해서 예산을 집중 빨리 좀 배정을 해라라고 하는 방법일 텐데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없어요. 예, 요거는 예산 구조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 시장 화재나고 요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고 그 국토부 사업이 있고 중기부 사업이 있고 경상북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기부 사업하고 국토부 사업은 예산이 다 이제 내려와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왔어요. 이거.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도 전환 요 부분은 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그 경상북도 도 전환 사업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도하고 협의해서 그거 내년 전에 확보하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도에 확인을 해볼 테니까 도의원도 이거는 도의 담당 부서 확인해갖고 우리 다 내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다 내려오면은 완공 예정일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간 내년 6월인데 아직 저는 빨리 업체를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에 해양 생충수 산업 클러스터 요소는 신규 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23년부터 27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속 사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부터 저희 시추공하고 그렇게 또 준비를 했고 지금 해양수성부에서 해양심수 관련해서 이제 주기 계획을 짜는 데부터 저희가 관여를 좀 해서 경상북도하고 같이 조금 반영을 경북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3년도에 지금 용역비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비가 기간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군비를 이 상대 1억 투자하고 또 원래 2억 그래서 그 뒤에 한 군비 투자를 해서 연수가 있습니다. 저는 군비가 들어갔다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아마 용역 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해수부에서 신충수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표시를 해놨는데 사업 기간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렇다는 게 59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위험지대선 사업부에서 강구사리 마을 해관 이전에 대해서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죠? 어떤 부분에? 네, 안전장관 김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계 시비 요청하기 전에 행안부하고 시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을 해관 쪽에 골로 이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전하는 관계를 다시 설계 변경을 할 때 이제 해관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뭐 땅이 해관 뭐 국가 땅이 뭐 왜 해관부하고 마을 해관 이전하는지 마을 해관 뭐 신축하기 이전하는데 다 해관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 보상 관계 저희들이 하는데 어차피 이제 그 땅 부지나 이제 옮기는 건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게 이제 설계에 반영되려 그러면 이제 해관부가 다시 설계 요청을 합니다. 시행하는 비용을 해관부에서 그 비용을 해관부에서 받는다는 거죠. 네,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관계 때문에 이제 변경이나 당초에 설계한 거랑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협의 중입니다. 그 공사비가 늘어나나요 그러면? 공사비 한계보다도 이제 조금 늘어나죠. 이전 자체가 이제 옮기니까 공사비는 확보는 됐는데 당초보다 이제 옮기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설계비는 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사면 정비만 하는데 지금 1차 해놨습니다. 저희들 방은 뒤쪽에 그 사면 정비했는 쪽에 상당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구사리 마을 해관으로 어떤 그쪽에 입구를 튀어놓으면 그 어떤 행사 때 또 일론 통행도 할 수 있고 근데 주차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하고 약간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없었는데 그 당구사리 마을 해관을 매입해서 이제 우리 현재 가족도 국도로 이제 같이 연결할 그런 게. 하면 정비하면서 큰 땅이잖아. 도로 그래 달리기. 해관부 협의회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재난 경과과도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들은 이제 행정직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실무 팀장이 토목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분이 보니까 토목직이 실제로 업무적으로 많이 파악되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4일하고 5월 16일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를 받는데 계속 저희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담당자가 담당 팀장이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저희들이 설득하는 데는 과장 물문국장도 있지만 그 성향에 따라서 재난 경과과의 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등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제일 중시하는 팀장이라서 그걸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사업에 제일 끝에 가면 지질공원 생태 탐방로 이거하고 겹치지는 않는 겁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네, 모랑아가 내식입니다. 저희 내셔널 트레일 축산에서 대리니 구간에 보면 대부정합이라는 지질 곳이 한 곳에 대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 근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경관 조망하고 같이 살리려고 지금 그걸 포함해서 지금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치가 축산에서 대유진 공인면이고 이거는 해맞이 공원에서 연생대 변성암 1.2km 안 겹치나요? 환경위성과장 김정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 중에 지금 4군데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의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이쪽하고는 중첩이 되지 않도록 설계 과정에서 오늘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울진에 이거 관련해서 국가 지질공원 무슨 센터 개관식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누가 여성 지금 담당 팀장이 담당에서 와서 나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기 겹치는 사업이라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조정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개시마을 정비 사업은 이건 지금 다 승인 받은 겁니까? 예, 올해 문화가 장대식입니다. 올해 6월달에 지금 승인이 아마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확정된 건 아니라.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 금액까지도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요 금액으로 저희 승인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협의 과정에서 대략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 예, 당초에 저희 예산 계획대로는 내려오실지 재정 여건상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다 확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올해 내년 예산으로 얼마가 책정될지는 모르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예, 근데 저희 16억 6천만 원을 건의를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확보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의원 중에서 확인해봐야 되거나 좀 더 내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거나 또 제가 얘기한 부분 중에서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십시오. 어려운 그 사업부터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요거를 해달라고 제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래서 또 국교 사업체는 좀 그나마 현재가 조금 순조롭게 되는 편인데 이게 요즘 나라 생각도 어렵기 때문에 이 벽을 넘기 상당히 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가까운 시일에 한번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많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으면 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준비라고 하는데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귀찮고 뭐 일거리 많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걸 한 번씩 정리를 이렇게 스크린 해보면은 이 스스로 점검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왔고 또 이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이 자체로도 점검이 되고 거기 플러스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보다는 한 단계 외부에 있는 외부의 시각인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보면은 또 다른 해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 정책 협의를 할 때 유의를 좀 해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예산 정책 협의를 하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 예산이 쭉 계속돼 갖고 12월까지 갑니다. 정부 부처에서 지금 일단 부처의 예산을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또 기재부에서 그 사업이 안 잘리도록 이제 같이 노력을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기재부나 뭐 하여튼 정부에서 못 담은 부분은 나중에 국회 단계에서 몇 개라도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회 단계에서 몇 개 담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쪽지 예산 하는 건 없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같이 이렇게 4개 지역이 한 군데 있는 곳은 한 군데 하나씩만 해도 4개 사업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는 단일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 한 개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두 개는 우리는 한두 개씩만 해도 막 7, 8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집어넣는 건 아주 힘들다. 그래서 미리부터 부처 예산 때부터 기재부 단계에서부터 같이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협의를 하는 이걸 해보면은 공무원들은 언제 국회의실에 찾아오냐면은 하다가 안 되면 찾아와요.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와가지고 하면은 시기도 이미 늦었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를 해보고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뭔가 좀 삐걱거리는 게 있고 또는 뭐 여러 주체들이 많이 신청하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보좌진들하고 빨리 협의를 해보죠. 부처 찾아가는 단계부터 협의를 해서 그래도 의원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과는 그 담당자 자체가 지금 달라집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도 국회의원실이 있는 거니까 미리부터 협의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담당부서는 그 사업카드 작성하는 경우 몇 개 안 되겠지만 이 4개 분의 이 사업카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보좌진들이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는데 그거 확인하다가 세월 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부처의 업무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카드 작성해서 의원실하고 협의를 하고 보낼 때는 그걸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고 하는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아주 잘 적시를 하는 겁니다. 이 예산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어떻게 해서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느 예산은 어느 자치단체는 가는 거거든요. 그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누가 잘 쓰고 잘 구상을 해냈냐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예산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뭐 옛날처럼 어수룩한 시대라 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힘이 있고 군수가 힘이 있고 어디를 통하면 되고 물론 뭐 세상 사는데 그게 100%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 비중은 세월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쪽이 예산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 부분을 잘 좀 적시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저도 우리 모자진들하고 국회에서 지역 예산 관련해가지고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논리를 짜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를 해봤더니 안 됐더라고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 꼭 필요한 이유를 뭘 좀 강구를 해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나름대로 또 보좌진들이 이렇게 오면 내가 볼 때는 부족함이 더 부족하니까 더 확인해봐라. 뭘 좀 더 짜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1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공무원들. 또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잘 설득력 있게 구성을 해내면 예산 딸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필요성을 제대로 적시할 수 있는 그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작성을 할 때 회계 부분을 정확하게 일반 회계인지 특별 회계인지 기금 부분인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교특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율 계정인지 지역 지원 계정인지 이것도 구분을 해야지 우리가 중앙에다 얘기할 건지 아니면 뭐 도에다 얘기할 건지 아니면 지역 자율 계정 중에서도 자치단체가 편성하는 부분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한 10%가 의원실하고 협력을 해서 잘 될 수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전체 중에 대부분은 군에서 잘 어떻게 중앙부처와 협력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10%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올 한 해 들어오는 예산은 얼마가 안 되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 엄청 큰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시작해 놓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국비가 몇백억이 오고 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 하나라도 의원실과 협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부처의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처한 입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아까 8%라고 하던데 8%는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영양이나 공화 같은 데는 한 3, 4%밖에 안 됩니다. 울진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뭐 세수가 별도로 들어오는데도 한 8%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 전체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지역 경제가 안 돌아갈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역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실이 하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듯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실이 하는 일이니까 수시로 협력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항상 소통을 해서 내년도 우리 영덕군이 원하는 국비 예산을 100% 확보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영덕군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렵다.